자, 안녕하세요, 호입니다. 자, 지난번 문영산 때는 그래블 바이크로 세팅한 로드 바이크를 가져갔다가 실패를 맛봤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이 스페셜라이즈드 에픽 익스퍼트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MTB로 문영산을 정복해볼까 하는데요. 자, 한번 저랑 함께 달려보시죠. 일단은 스페셜라이즈드 에픽 익스퍼트 2021년식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장 손상이 살짝씩 있지만 그래도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바로 지금 산악을 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구동계는 스램 GX와 X51 구동계가 이제 믹스돼 있고요. 시포스트는 알루미늄, 핸들바 알루미늄, 레일 크로모리 레일의 안장, 익숙하지 않은 구성이긴 한데 차차 바꿔 나갈 것 같고, 이제 패스트 트랙 타이어에 라이드나우 TPU 튜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는 약 10.5kg 정도 나오고요. 페달은 현재는 지금 파베로 아시오마 파워미터 달아갖고 타고 있는데, 산에서 너무 많이 타면은 돌 같은 거에 튀어가지고 깨진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여기 가민 마운트 임시적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것도 또 바꿀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소개를 마쳤으니까 달려보시죠. 네,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썰을 풀면서, 사실 자막 다 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서 썰풀이를 하면서 이번 문영산 라이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강남 300을 지나서 이제 올라가면 뭐가 있다, 내리막 있다, 그리고 차도 다닌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공도 주행할 때는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직 브레이크가 길이 덜 들어가지고 소리가 살짝 삐삐 가는 소리가 나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MTB 처음 타보는 특히나 풀샷 이런 MTB 타면서 MTB니까 코너링도 되게 급하게 할 수 있고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직 적응이 좀 덜 되고 제동력 감도 약간 달라가지고 생각보다는 코너링 스킬이 많이 부족하고요. 일단 문영산 쪽 가는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트랙 바이시클 코리아 쪽에서 소개해줬던 루트인가? 아무튼 그 문영산 루트긴 한데, 타보니까는 문영산 백도어 루트더라고요. 이 정문길은 상당히 일반 초급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쪽은 좀 빡센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XC는 처음 타는 루트 자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영산 뒷문 올라가는 각도가 나오면서 기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잡고 있죠.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스페셜라이즈드 에픽 익스퍼트, 이번에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회사하면서 구매를 했고요. 자, 이제 MTB도 타보고 싶었던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게 됐는데, 생각보다 핸들바 너비가 많이 넓어요. 그래서 핸들바는 좀 커팅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문영산 제 겨울 라이딩 영상에서는 입구 컷을 당했죠. 네, 눈이 온 눈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바닥이 푹푹 꺼지길래 로드로 그래블 세팅했다고 무리구나 싶어가지고 백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본격 MTB로 오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누가 감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오전 8시 18분 사람이 오르막을 18, 18 하면서 올라가기 딱 좋은 시간이죠. 경사도 보면은 이제 여기가 18%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로드로 왔을 때는 와, 경사 빡세네 했는데 그때 몰랐죠. 뒤는 더 빡세다네.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댕댕이가 꼭 오면 마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댕댕이, 귀여운 댕댕이가 나한테 뛰어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데 걔는 순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순했어요. 아직까지 저를 향해서 이를 드러내거나
경계심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댕댕이 가족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민가고요. 예,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저를 반겨주는 백구가 또 한 마리 있고 여기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자, 눈이 내렸을 때는 바닥이 엄청 심해 보였는데 눈 녹고 나서 이날 같은 경우에 전날 밤에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노면이 좀 많이 젖어 있긴 해서 타이어가 좀 미끌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로드로 올만한데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경사도 15% 16%면은 33T 끼운 로드로 오면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자, 경사도가 20% 넘어가고 바닥에 자갈 비율이 좀 더 올라오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팔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스페셜라이즈드 에픽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 서스펜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락아웃 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하드테일에 비해서는 좀 왕반산 대회나 이런 데서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쌍 서스펜션이 있는 풀 서스펜션 XC 바이크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 아직까지 MTB를 이제 진하게 타보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좀 이쁜 자전거 사고 싶다. 풀샥 XC 익스퍼트가 그냥 그 스페셜라이즈드 에픽 하드테일보다는 조금 더 이뻐 보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매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트랙 프로칼리버 같은 경우에는 하드테일이고 구성도 좋긴 한데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 좀 프레임이 안 이쁘게 나와서 허리가 좀 휘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고민을 했지만 네, 이쁜 거 골랐습니다. 자전거는 뭐다? 이쁜 거 고르는 게 답이다. 자, 말씀드린 순간 경사도가 약간 낮아지면서 회복 구간을 넘어서 다시 한번 자갈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정도 자갈길에 이제 18% 이상이 되니까 뒷바퀴가 좀 슬립이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공사하는 구간이 왜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바닥에 자갈이 있던 이유가 나중에 좀 그 콘크리트 포장을 시멘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좀 있었나봐요. 왔는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제 22%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시멘트가 안 굳었나?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올라가 보니까 다 굳어 있어요. 굳긴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거 이제 다시 끼워서 가야겠다는데 경사도가 몇 프로다? 22%다. 일단 제 스킬로 여기서 정면으로 출발을 못할 것 같고 그럼 가로지르면서 턴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될 텐데 약간 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기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좀 평평해지는 데까지 끌발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주변에 또리방 보면서 어떻게 할까. 지금 심박은 약간 그 회복이 돼서 떨어지고 있고 이 클릿 자체가 지금 페달이 파워미터가 없어서 그 아시오마를 달아놨거든요. 로드용. 그래서 신발도 로드용 클릿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끌발을 하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도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되겠다. 중간에 좀 평평한 데가 나오면은 거기서 탈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클릿 끼우고 여기서 이쁘게 각도를 줘서 이제 턴을 하면 내가 그래도 약간 스탠딩도 하면 지금 브레이크가 울려 퍼지는 이유가 그쵸. 제가 직접 이렇게 그 몸에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자전거가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죠. 다시 한번 내려서 끌바를 좀 해도 이건 진짜 노답인데 이건 저기까지 가는 거는 진짜 내가 오르막에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3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
아래에 있는 저기 굴삭기 있는 데까지 돌아갔다가 거기서 돌려가지고 다시 올라오려고 내려갑니다. 이게 또 노면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저기 중간에 나무 토막이 있고 이러니까는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 자체도 조금 도전이긴 해요. 예, MTB로 산악을 처음으로 타보는 거다 보니까는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앞에 30T가 꽂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사도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힘이 붙이진 않고요. 이제 대신에 속도가 좀 안 나는데 여기를 예, 지금 휠이 좀 미끌리면서 샤샤샥 해서 올라가는데 성공하고 다시 여기서 한 거의 4분 정도를 허비를 하긴 했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경사도는 24%, 아까 18% 17%에서 갈만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2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지옥이죠. 26%. 예, 위에 그 시멘트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더 어렵더라고요. 물론 시멘길이 끝났다고 좋은 건 없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좀 진흙은 아니고 돌과 이제 흙길이 시작되는데 돌이 나름 좀 또 큼직큼직해가지고 이거 잘못 밟으면은 휠이 미끄러지니까는 바로 또 클릿을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닥을 잘 보면서 뭐 MTB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주 가볍게 올라가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힘도 필요하다 보니까는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가 지금 2.3인치인가 그래요. 2.2인치 정도로 좀 줄여볼까 생각 중이고요. 튜블리스 세팅은 안하고 라이드나우 경량 튜브 넣어서 그걸로만 대충 한 400g 가까이 자전거가 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게 스페셜라이즈드 튜브인데 그게 260g이고 끼운 라이드나우 거 29인치 TPU 튜브가 55g? 이제 스펙상 66g인데 50g대 정도 무게가 나와가지고 휠당 거의 200g 이상씩 줄어든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자, 중간부터 이렇게 이것이 K 코브스톤인가 하는 아니 이건 코브스톤은 아니지. 진짜 돌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들을 피해서 가운데 풀길을 조금 밟아 나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돌을 잘못 밟아가지고 돌한테 밀리거나 슬립이 나거나 하면 이제 바로 클릿이 빠지는 속도 5km면 좀 빡세게 고속 행군하는 속도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끌바하는 것보단 빠릅니다. 다시 한번 바닥을 보면서 근데 여기 좀 돌이 큰데 좀 위험했고 자 다시 한번 아이고 네네 클바링은 안 했는데 클릿을 빼면서 지금 또 두 번째 끌바를 하게 되는 제가 진짜 어필해서 끌바를 해본 경험이 힘들어서 해본 적은 없고 좀 기재고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적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끌바를 해보는 건 진짜 로드에선 상상하지 못했는데 MTB는 역시 쉽지 않네요. 이제 응애 자 클릿도 제대로 못 끼고 있죠. 하고 거의 이너 쪽으로 해놓으니까는 지금 기어비가 너무 낮아가지고 출발이 제대로 안 되니까는 일단 변속을 다시 하고 다시 클릿을 끼고 이거 위에서 떨어지는 거 비 아닙니다. 땅입니다. 다시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어필해서 클릿을 몇 번을 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가는데 이쪽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을 보니까는 한쪽에는 돌이 깔려 있고 한쪽에 흙이 깔려 있고 해서 오른쪽으로 좀 주파를 하다 보니까 왼쪽 길이 좋아지면 왼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면 선택이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MTB 선배님들 훈수 새겨 들을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왼쪽 길이 좀 더 좋아 보여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보고요. 바닥이 조금 다져진 돌길은 좀 갈만해요. 이런 데는 좀 갈만하지. 그리고 약간
클립에서 호흡이 약간 골라졌기 때문에 심박 보시면은 심박도 매우 안정적이죠. 이게 센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케이던스하고 파워랑 뭐 이런 것도 안 나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시오마라는 그 페달형 파워미터가 있어서 TT 바이크에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거 떼다가 지금 달아 나왔죠. 그래서 좀 대회나 이런 운동할 때는 그거 끼고 나와서 좀 빡세게 타고, 그리고 좀 설렁설렁 타고 싶을 때는 MTB 클립 끼우고 MTB 신발 신고 그렇게 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일단 좀 솔직히 이제 MTB용 파워미터도 쓰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휠 그때 왔다 갔다. 자 지금 좀 순간적으로 또 클립 뺄 뻔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고 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 MTB에다가 이 MTB의 파워미터를 어떻게 달까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나중에 이글 트랜스미션으로 바꿔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냥 기존 이글 구동기에다가 크랭크만 파워미터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페달형 파워미터는 이걸 너무 자주 쓰기에는 이 아시오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팟이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안쪽 부분에 포드가 이제 돌이 찍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민을 사기에는 가민 클린형 페달형 파워미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너무 세요. 그래도 거의 한 150만원 하니까 그 가격이면 파워미터 크랭크를 사지 왜 페달을 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새로 MTB를 사면 똑같이 개미지옥에 빠집니다. 그나마 이제 XC라서 옷이라든지 헬멧 같은 거 이런 거 본격적인 또 산악용 장비들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파워미터라든지 새로운 센서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MTB 클릿을 사용한다면 페달하고 신발 뭐 이런 것들 추가로 돈이 들겠죠. 고민이 많습니다. 개미지옥. 이제 라이트 브라더스도 나와가지고 자전거 업계는 당분간은 자전거 업계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갈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고, 아무튼 하지만 산을 오를 땐 뭐다, 힘들 땐 뭐다, 아무 생각이 안 든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땐 산에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소리를 지르러 가는 순간까지는 힘들어서 다른 생각이 안 들거든요. 쌉소리 했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가면이 소리를 냅니다. 삐리릭 하면서 코스 이탈. 이쪽 길이 아니더라고요. 문영산 쪽으로 가는 길은 이쪽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니라서 다시 돌아서 이제 가민의 코스를 꼭 넣어야 되는 그런 길.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혹시 나중에 한번 이쪽 루트도 궁금해서 좀 뚫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문영산 가는 길은 방금 나왔던 곳에서 이제 180도 헤어핀 턴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오랜만에 좀 경사도 낮아진 곳에 오니까는 다리가 풀리고 기분이 좋네요. 자, 일단 문영산 정방향 쪽은 노면 자체가 흙밭이고 이따가 내려갈 때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초급 MTB 쪽에서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쪽 루트는 나름 저한텐 조금 매운맛이었다. 핵불닭은 아니어도 불닭 정도의 맛이었다. 참고로 전 맵찔입니다. 그래서 불닭도 충분히 이제 인풋 아웃풋 할 때 둘 다 매울 수 있다. 쓸데없는 정보였고요. 자, 다시 한번 또 오르막 구간이 나오면은 또 제가 산을 처음 타봐서 경사도가 이제 3만 가면은 이렇더라고요. 막 일단 기본 두 자리수. 제가 맨 처음에 이 MTB 살 때 체인링이 지금 30T가 꽂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체이닝부터 36T나 38T로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문영산을 갔다 온 다음에 일단 당분간 타다가 바꾸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교육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번 당해봐야 돼. 몇 대 맞아봐야지 정신이 드지. 자, 아무튼 오르막을 또 4km, 5km. 속도 센서가 없어서 이거 그 GPS에 찍히는 속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속도가 조금 차이 날 때는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가민이 GPS는 잘 잡아줘가지고 그렇게 끊김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운영산 딱 정상 지점까지 가기 직전까지 약간 내리막 있다가 또 오르막 구간이 하나 더 나와요. 이 뒤쪽 코스는 생각보다 좀 뭐랄까 도전하는 느낌이 난달까요? 그러니까 그 정방향은 문영산 전방향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이 좀 그래블과 MTB의 경계에 있는 그런 경치도 좀 좋고 볼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기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은 문영산 이제 역방향 쪽은 좀 MTB 시작한 사람들한테 매운맛으로 다가오는 챌린지 코스 이런 느낌이긴 하네요. 내리막에서 바닥도 젖어있고 돌들도 많고 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촥촥 뒤를 날리면서 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좀 꺾으면서 빠르게 코너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씩 밖으로 밀리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제동이 그렇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여기서도 약간 밀렸죠? 네, 약간 밀렸습니다. 조금 쫄았습니다. 조금 쫄고 지금 보면 오른쪽 쪽에 이 문영산 정산 쪽에서는 이렇게 뷰가 좀 시원하게 트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 쪽 타고 싶으신 분들, 분당 쪽 산 타보실 분들은 문영산 코스 제가 왔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문영산 쪽 루트의 마무리 쪽에 있는 이제 여기 부분 오르막이 올라가면은 이제 역방향 완주고, 근데 따로 스트라바 코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제가 오늘 로그를 저장했는데 문영산 역방향 로그가 따로 찍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길을 좀 잘못 들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타보고 로그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또 정방향도 한번 타보긴 해야죠. 네.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보통 정방향 꼭대기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내려가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쪽 방향에서 올라오시는 등산객분들, 그런 분들이 이쪽 방향은 좀 계셨고 역방향은 길이 아무래도 아까처럼 뭐가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있고 이제 좀 호흡도 가르고 이제 탈 만큼 다 탔으니까 어느 순간 쉬어서 좀 사진도 좀 찍고, 인증 중요하잖아요. 네, 사진도 좀 찍고 그래 볼까 하면서 위치를 좀 찾고 있어요. 네, 심박 관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약간 오르막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초반에 그 돌박 클립 빠졌던 그곳들 생각하면 훨씬 낫죠. 네, 일단은 MTB에 이제 바꿔야 될 게 경량화를 한다면은 뭐 휠을 더 경량화해도 좋겠지만 일단 휠 자체도 좀 중급 MTB 카본 휠이니까 로발에 MTB 카본 휠이고 핸들바하고 시퍼스트 쪽에서 좀 더 가볍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근데 우선적으로는 핸들바가 좀 많이 넓은 느낌이라서 지금 논커팅 상태거든요.
네, 제가 로드 핸들바는 지금 36을 써요. 원래는 40을 쓰는데, 근데 이제 좁은 거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MTB도 거의 한 최소 양쪽 끝은 3cm 이상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너비가 좋을지 또 이제 선배님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숨도 고르고 바람도 쐬고 인증도 하고 물도 마시고 냠냠. 아우, 소리가 아주 찰지죠? 네. 휴대폰을 꺼내는 이유는 역시 카메라. 자, 크램픽스 이번에 새로 나온 에너지젤 사진을 찍고. 근데 크램픽스 새로 나온 에너지젤도 기존 크램픽스처럼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뜯었으니 먹긴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입으로 좀 찢어가지고. 이게 그 커팅돼 있는 부분을 뜯기보다는 그 옆쪽을 뜯어가지고 빨아 마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계속 가만히 서 있으니까는 고글에 습기도 껴가지고. 다시 한번 이곳저곳 열심히 포장을 벗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수는 이 와중에도 표정이 나오고 있네. 자, 생각보다 재 먹는데 오래 걸리는. 자, 어디를 뜯어야 하오? 일단 가운데는 아닌 것 같고, 이 옆쪽. 옆을 뜯으니까 거의 야생에서 어떤 벌레나 이런 것들 좀 베어 그릴스가 먹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 아무튼 결론은 잘 빨아 먹었고요. 쓰레기 잘 챙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요. 이게 맛은 약간 신맛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예 단맛은 안 나고 조금 커피 향이 나는, 신맛이 나는, 단맛 신맛이 나는 그런 에너지젤. 넘김이나 이런 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내리막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브레이크라든지 코너링 감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좀 타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깔딱은 약간만 힘줘도 금방 넘어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MTB 타는 느낌을 조금 찍먹해보니까 확실히 이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노면 진동,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진짜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 숲이나 산을 느끼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 물론 XC가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네. 엔듀로나 이런 것들, 다운힐 이런 쪽은 사실 막 운동보다는 이제 정말 그 재밌는 자전거를 타는 그런 느낌? 놀이기구? 물론 아직 엔듀로나 다운힐을 타보진 않았습니다. XC는 그래도 좀 운동도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보행자 주의하고. 이쪽 이제 정방향은 확실히 노면이 다르죠. 이런 게 그래블이지. 이쪽은 거의 산책로가 다 닦여 있는 것 같고, 아까 역방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멘트라든지 이런 포장 준비를 하는 게 그쪽도 길을 낼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게 돌밭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충분히 올만한 코스인 문영산 정방향. 문영산 역방향은 이제 함부로 로드 끌고 갔다가는 이제 고려장 신세를 면치 않은,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조난당할 수 있어요. 조난이라기에는 뭐 그냥 바로 내려오면 되긴 하지만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줬듯 거기 갔다가
다시 도로 타고 돌아오려고 하면은 강남 300을 또 넘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뭐랄까 노잼이랄까? 나는 산을 타려고 왔는데 그쵸 포장된 산도 산길이긴 하지 맞아. 네 근데 좀 계획이 틀어지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죠? 역방향 코스는 꼭 MTB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방향 코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때문에 문영산 정방향 코스는 그래블로도 충분할 것 같다. 로드는 좀 빡세다. 네, 로드는 이제 32C 끼우고 오면은 33T 끼우면 그러면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래야 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다음에 한번 전혜연님과 함께 나이트 브라더스 로만님과 함께 전 직장 동료와 함께 한번 그래블 자전거와 함께 이 정방향 코스도 한번 타볼까 합니다. 정방향이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경치가 튀어있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훨씬 탈만해요. 의자도 있잖아요. 경치 보라고? 맞나? 이게 맞아? 자 이제 좀 내리막 좀 타보고 MTB 좀 타봤다고 다운힐 조금 더 빨리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내리막에서 좀 더 내가 몸을 이렇게 한쪽으로 딱 쏘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그 반동을 이용해서 코너를 탈출하는 그 느낌을 조금 찾고 싶어 하는 거죠. 흔한 말로는 간이 붓기 시작합니다. 조금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그 반응성이나 코너링 반응성 이런 것들도 좀 봐보고 길 도면 상태도 좀 봐보고 여기서 그런 이쁘게 좀 턴을 해보면은 싹 예.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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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앞바퀴 순간적으로 약간 슬립이 났던 거를 이제 세워오니까는 바로 좁니다. 네. 쫄쫄 여기서 낙차하면 노답이다. 낙차해서 저지 찢어지고 그러면은 노답입니다. 실수로 크게 넘어졌는데 이제 파워미터 나가버리고 이러면 진짜 개 피눈물 흘리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시 안정적으로 가기로 합니다. 보면 내리막 경사도가 막 7도 마이너스 7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7% 10% 이 정도만 나오지 아까처럼 25% 22%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충분히 탈만합니다. 이 정도는 껌이지 껌. 이제 이쪽 길은 그래블, 역방향은 MTB 이런 느낌으로 문영산을 찾아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내리막에서 너무 빠르게 안 가도 되니까. 이게 그 30T가 꽂혀 있으니까 평지에서 밟아도 40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34T 정도로 적응을 좀 하면 다른 데에서도 적당히 속도도 내고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왕방산이라든지 MTB 대회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데도 좀 참가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쯤 오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거죠. 보면 노면 진짜 역방향하고 클래스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10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알로 그냥 10포스트가 꽂혀있는데 드롭포를 꼽을까 말까 하는 고민도 좀 들고요. 드롭포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대회에서는. 그래서 드롭포 말고 그냥 카본 10포스트 꽂고 아무튼 아직까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일단 에픽 익스퍼트 자체가 프레임은 되게 잘 나왔어요. 프레임 등급도 높고 굳이 제 주제에 에픽 월드컵을 안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라든지 이런 것들 짜글짜글 업그레이드 하면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겠죠. 자 이쯤까지 거의 오게 되면은 내리막까지 다 탄 상태가 되고요. 이 그 첫
처녀 주행 MTB 입문 고인이었습니다. 언제나 안전 라이딩 하시고 이렇게 산악을 맨 처음 타봤는데 운동도 되고 로드와의 그 다른 컨트롤하는 맛 잘 느끼고 앞으로도 종종 탈 것 같아요. 운영산이라든지 수리산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MTB들 많이 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MTB 파크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좋았어. 영차 신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